카니발 떨고 있니? 연비 20km, 퍼리터 찍는 토요타 7인승의 역습. 형님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대기표 들고 계십니까? 잠깐만 멈추십시오. 토요타가 그동안의 보수적인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미친 물건 하나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7인승 패밀리카인데 연비가 리터당 20km를 넘나들고 2열 시트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노바 제닉스. 인도에서는 하이크로스로 불리는 이 녀석, 그냥 흔한 미니밴인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 괴물입니다. 산타페급 덩치에 카니발급 공간 활용성, 거기에 토요타의 이저명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때려박았는데 가격은 동남아 기준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단순히 사람 많이 태우는 차가 아니라 아빠들의 지갑과 품격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이 차의 정체. 오토랩이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렛츠고. 챕터 1 프레임 버리고 승용차로 환골 탈퇴. 이노바 제닉스의 정체. 형님들, 이노바 하면 원래 동남아에서 짐 싣고 막 굴리던 뒷바퀴 굴린 프레임 바디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세대 제닉스로 오면서 토요타가 이노바의 룰북을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1. 뼈대부터 바뀐 혁명. 가장 큰 변화는 역시 TNG의 이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이제 트럭 같은 뼈대 레더 프레임가 아니라 캠리나 크라운처럼 매끈한 모노코크 유니바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승차감이 그냥 트럭에서 고급 세단급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2.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 인도네시아에선 키장 이노바 제닉스, 인도에선 하이크로스, 태국과 필리핀에선 제닉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토요타가 만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7인승 하이브리드 MPV라는 겁니다. 3. 왜 지금 이 차를 봐야 하는가? 우리 형님들, 큰 차 필요해서 카니발 사려고 하면 연비가 걱정되고 팰리세이드 가자니 기름값이 무섭죠? 제닉스는 그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전장 4755mm로 카니발보다 작아서 주차하기 편한데 휠베이스는 2850mm까지 쭉 뽑아서 실내 공간은 산타페나 소렌토를 압살합니다. 쉽게 말해 덩치는 다이어트했는데 속은 꽉 찬 연비 괴물 패밀리카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얼마나 상남자처럼 생겼는지 외관부터 뜯어보러 가시죠. 챕터 2. 이게 어떻게 미니밴이야? SUV 뺨치는 상남자 디자인 상세 분석. 형님들, 솔직히 미니밴 디자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앞코 뭉툭하고 뒤는 절벽처럼 깎인 전형적인 학원차 느낌이죠. 그런데 이번 이노바 제닉스는 토요타가 작정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섹시한 7인승 만들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1. 전면부. 거대한 존재감. 토요타 대형 SUV의 향기. 먼저 얼굴부터 보시죠. 형님들,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토요타의 끝판왕 SUV 세코이아의 강인한 인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높게 치솟은 후드라인 보십시오. 예전 이노바처럼 비스듬히 누운 게 아니라 상남자 어깨처럼 듬직하게 딱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글로시 블랙으로 마감된 거대한 육각형 허니콤 그릴이 박혀있는데 이게 주변 크롬 장식과 맞물리면서 존재감이 장난 아닙니다. 헤드램프는 또 어떻고요? 트라이아이 LED 헤드램프가 날카롭게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 아래로 흐르는 수평형 DRL은 방향지시등 역할까지 겸하는데 이게 밤에 보면 아주 기깔납니다. 나 그냥 패밀리카 아니야, 건드리지 마 라고 포스를 풍기는 거죠. 2. 측면부. 덩치와 비율의 마법. 2850mm의 위험. 옆태로 넘어오면 이 차가 얼마나 영리하게 설계됐는지 보입니다. 전장 4755mm, 전폭 1850mm. 덩치만 보면 카니발보다는 작고 산타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휠베이스가 무려 2850mm입니다. 토요타가 디자인의 묘수를 부린 게 A필러는 뒤로 밀고 D필러는 앞으로 살짝 눕혔습니다. 덕분에 옆에서 보면 껑충한 미니밴이 아니라 아주 잘 빠진 대형 크로스오버 SUV 비율이 나옵니다. 팬더 부분에 들어간 굵직한 캐릭터 라인은 근육질 몸매를 연상시키고요. 여기서 킬링 포인트. 18인치 알로이 휠이 휠 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는데 검은색 플라스틱 클레딩이 타이어를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흑말룡을 깨우기에 충분한 자세, 이거다 싶습니다. 3. 후면부. 벤의 흔적을 지운 3D 테일 램프. 뒷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전의 그 밋밋한 절벽 뒤태가 아닙니다. 풀 LED 리어 콤비 램프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마치 BMW GT 시리즈의 폭력적인 맛까지 느껴집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길게 뽑아서 스포티함을 더했고 형님들이 긁혀 마시던 가짜 머플러 팁 과감하게 뺐습니다.
대신 스테인리스 배기 팁으로 깔끔하게 마감해서 준대형급의 품격을 완성했죠.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면 차가 아주 낮고 넓어 보이는 와이드 앤 로우 포스가 제대로 나옵니다. 4 디자인 총평. 아빠들의 하차감까지 계산했다. 솔직히 이 디자인 호불호 거의 없을 겁니다. 박시한 SUV의 강인함과 도시 친화적인 세련미가 아주 절묘하게 믹스됐거든요. 사진으로 볼 때는 괜찮네? 하시겠지만 도로 위에서 산타페나 소렌토 옆에 서 있으면 저 차 뭐야? 왜 이렇게 든든해 보여? 라는 시선 무조건 받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토요타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챕터 3. 이건 미니밴계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실내 공간과 미친 옵션 분석. 형님들, 외관에서 상남자네 하셨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으실 겁니다. 이 차는 운전석으로 설득하는 차가 아닙니다. 2열 문 여는 순간 게임 끝나는 차예요. 토요타가 패밀리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는구나. 소리 절로 나오실 겁니다. 1. 1열 콕핏. 이제는 우리도 세련미 좀 챙겼습니다.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전 이노바의 그 투박한 느낌? 싹 잊으십시오. 10.1인치 대화면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딱 잡고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기본입니다. 대시보드 곳곳에 소프트 터치 마감을 아끼지 않아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아주 맛깔나지고요. 특히 운전자 시야가 대박입니다. 눈높이를 살짝 높이고 앞유리 옆 쿼터 글라스를 큼직하게 뚫어놔서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형, 운전하기 진짜 편해 라고 차가 말을 거는 느낌이죠. 2열 공간. 이 차의 존재 이유. 비즈니스석의 축복. 자, 이제 이 차의 주인공 2열로 가보시죠. 형님들, 준비되셨습니까? 파워 오토만 레그레스트가 포함된 캡틴 시트가 들어갑니다. 버튼 하나로 다리 받침대에 슥 올라오고 등받이 눕히면 그냥 비행기 비즈니스석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개인용 사이드 테이블까지 딱 펼치면 우리 아이들 간식 먹거나 형님들 업무 보기에 이보다 더한 명당이 없죠. 머리 위로는 거대한 파노라마 문루프가 펼쳐져서 개방감이 태평양 수준이고 밤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를 감싸는데 이거 진짜 기깔납니다. 카니발 대기하다가 이거 보면 마음 안 흔들릴 형님들 없을걸요? 3. 바닥이 평평합니다. TNGA가 만든 공간의 마법.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앞좌석 아래로 숨겨버렸습니다. 덕분에 뒷좌석 바닥이 풀 플랫, 즉 평평합니다. 축거 2850mm의 위험이 여기서 나옵니다. 2열 시트를 뒤로 쭉 밀면 다리 꼬고 앉는 건 1도 아니고요. 3열로 넘어가는 통로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7인승 패밀리카에서 공간을 이렇게 알뜰하게 뽑아내는 거, 이건 토요타가 전공입니다. 4. 3열과 트렁크. 포기하지 않은 7인승의 가치. 3열. 그냥 장식용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닥을 낮춘 덕분에 성인이 앉아도 무릎이 가슴에 닿는 메뚜기 자세 안 나옵니다. 게다가 3열 시트가 50대 50으로 바닥에 착 붙어서 폴딩됩니다. 예전 이노바는 시트를 옆으로 대롱대롱 매달아야 해서 공간 손해가 컸는데 이제는 짐 공간이 광활하게 확보됩니다. 유모차, 골프백, 캠핑 장비 그냥 툭툭 던져 넣으십시오. 전동식 테일게이트에 킥 센서까지 달려서 양손에 짐 가득 들어도 발만 쓱 갖다 대면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아빠들의 로망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챕터 4. 디젤 버리고 연비 20km 퍼리터. 토요타 하이브리드 기술력의 정수. 형님들, 이 차 원래 뭐였다고요? 동남아에서 짐 싣고 산길 타던 디젤 프레임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요타가 디젤을 과감히 쳐내고 이저명 하이브리드 심장을 박았습니다. 아니, 덩치가 저런데 힘이 부족하지 않겠어? 하시는 형님들, 숫자 들어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1. 이저명 하이브리드. 1.6 터보와는 결이 다르다. 국산차들이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갈 때 하이브리드의 조상님 토요타는 2.0L 자연흡기 에킨슨 사이클 엔진 M20의 이 FXS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 186마력, 전기 모터 토크만 206Nm를 뿜어냅니다. 수치만 보면 뭐 그냥 무난하네 하시겠지만 실제 체감은 다릅니다. 0에서 100km 퍼와 가속이 무려 10초 언더입니다. 형님들, 이 덩치에 7명 태우고 10초 안에 시속 100km 찍는 거? 이건 하이브리드 모터가 초반부터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2.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갑니다. 연비 20.8km 퍼리터의 위험. 자,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태국 공식 기준 연비 리터당 20.8km. 형님들, 이게 7인승 가족차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보통 이 정도 크기 가솔린 MPV 타면 시내 연비 6에서 7km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도심 주행에서 전기 모터가 수시로 개입하면서 기름값을 절반 이상 깎아줍니다. 한 번 주유로 1000km 이상 주행,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장거리 가족여행 갈 때 주유소 찾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거 아빠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안전마진입니다. 3. 디젤의 토크, 모터가 채워줍니다. 나는 디젤 특유의 그 묵직한 힘이 좋은데 하시는 형님들 계시죠? 하이브리드 모터가 그 빈자리를 아주 영리하게 채웁니다. 저속에서 엔진 개입 없이 스르륵 나가는 그 부드러움, 정체길에서 엔진 꺼졌다 켜질 때 이질감 없는 그 정교함, 6단 자동도 아니고 일반적인 CVT도 아닙니다. 토요타가 자랑하는 이드라이브 시스템이 맞물려 엔진과 모터의 힘을 아주 기깔나게 배분합니다. 디젤의 덜덜거림은 사라지고 전기차의 정숙성과 가솔린의 부드러움만 남았습니다. 4. 8년 16만 킬로미터 보증. 내구성 걱정은 사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사면 배터리 걱정부터 하시죠? 토요타가 바보입니까?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증만 8년에 16만 킬로미터를 줍니다. 168셀 니켈 수소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리튬이온보다 온도 변화에 강하고 검증도 끝난 물건입니다. 나중에 고장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할 시간에 어디로 캠핑 갈지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챕터, 토요타가 웬일입니까? 이노바 제닉스에 미친 첨단 장비와 안전사양. 형님들, 토요타 하면 솔직히 옵션에 좀 박한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번 이노바 제닉스는 진짜 작정하고 다 때려박았습니다. 이 정도면 카니발 안 부럽겠는데? 소리절로 나오는 미친 사양들, 지금부터 하나씩 박살내보겠습니다. 1.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 가족 안전은 타협 없습니다. 안전? 이제 국산차 부럽지 않습니다. 최신형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 3.0이 들어갔습니다. 전속력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DRCC, 시속 0부터 180km까지 앞차랑 거리 딱딱 맞춰줍니다. 막히는 길에서 브레이크 밟느라 발목 나갈 일 없다는 거죠. 차선 추적 보조 LTA랑 긴급 제동 시스템 PCS 보십시오. 전방 카메라랑 레이더가 형님들 눈보다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차를 세워줍니다.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니라 우리 가족 생명보험입니다. 2. 360도 서라운드 뷰. 덩치 커도 주차 걱정 끝. 전장 4.7m가 넘는 덩치라 주차 걱정되시죠? 파노라믹 뷰 모니터 PVM가 형님들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차 주변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싹 보여주는데 이게 화질까지 개선돼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여기에 사각지대 감지, BSM랑 후측방 경고 RCTA까지 묶여 있어서 좁은 골목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식은땀 흘릴 일 절대 없습니다. 3. 뒷좌석이 영화관입니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형님들, 애들 태우고 장거리 갈 때 멀었어? 소리 지겨우시죠? 뒷좌석에 큼직한 듀얼 모니터가 달렸습니다. 인카 와이파이를 지원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그냥 쌉 가능입니다. 애들이 조용히 영상 보고 있으면 형님들은 조용히 드라이빙 즐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아빠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챕터 6. 이 가격 실화입니까? 이노바 제닉스 가격 및 트림 분석. 형님들,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 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비즈니스석 같고 연비가 괴물이라도 가격이 선 넘으면 바로 창 닫아야죠. 그런데 이 녀석 가격표 뜯어보니 현대 기아가 왜 긴장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1. 가솔린 대하이브리드. 형님들의 선택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기준 가격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2.0 가솔린 V 트림 약 4,100만 원대입니다. 단순 환산 기준 2.0 하이브리드 Q 트림 최상위 약 4,900만 원대입니다. 형님들, 5천만 원 안 되는 가격에 7인승 하이브리드, 그것도 2열 오토만 시트가 들어간 토요타를 살 수 있다? 이거 국산 준대형 SUV 풀옵션 가격이랑 겹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살 돈으로 이동식 라운지를 손에 넣는 셈이죠. 2. 깡통은 없다. 최상위 Q 트림의 위험. 오토랩이 추천하는 건 무조건 최상위 QHEV 트림입니다. 왜냐고요? 이 차의 핵심인 파워 오토만 시트, 18인치 휠, TSS 3.0, 파노라믹 뷰 모니터가 다 여기 몰려 있거든요. 하위 트림인 V로 가면 가격은 800만 원 정도 싸지지만 제닉스를 타는 진짜 이유인 2열의 사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형님들, 이왕 아빠 차 사는 거 800만 원 아끼고 가족들 원망 들으실 겁니까? 무조건 Q가 정배입니다. 3. 돈 없으면 수입차? 국산 차와의 가격 압박. 현재 카니발 하이브리드 풀옵션 때리면 5천만 원 중반 우습게 넘어가죠? 대기 기간은 또 어떻고요? 이노바 제닉스가 4천만 원 후반에 한국 시장에 또아리를 틀면 돈 없어서 국산차 탄다는 말 이제 옛말 됩니다. 오히려 가성비 따져보니 토요타가 답이네 라는 말이 나올 만한 구성입니다. 4. 실제 출고가 계산기 예상. 취등록세 7% 더하고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 좀 받으면 실제 번호 판다는 비용은 5,200만 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팰리세이드 가솔린 유지비에 벌벌 떠느니 이 가격에 리터당 20km 찍는 하이브리드 MPV 가져가는 거. 형님들, 이건 계산기 안 두드려봐도 견적 나오죠? 챕터 7 카니발은 크고 산타페는 좁습니까? 제닉스가 제시하는 제3의 해답. 형님들, 7인승 가족차 고민하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죠. 카니발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산타페는 사멸이 좁은데 어떡하지? 자, 오토레비 형님들 고민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팩트만 가지고 딱딱 비교해보겠습니다. 1. 대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덩치냐 실속이냐. 크기 재원. 카니발 전장 5155mm, 제닉스 4755mm입니다. 카니발보다 무려 40cm가 작습니다. 아니, 작은 게 왜 장점이야? 하시겠지만 좁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골목길 다니는 형님들 아실 겁니다. 카니발은 운전이 아니라 항해 수준이죠. 공간 효율. 그런데 말입니다. 제닉스 휠베이스는 2850mm입니다. 카니발보다 작지만 실내 2열 공간만큼은 오토만 시트 덕분에 카니발 부럽지 않은 라운지를 만들어냅니다. 주차는 편하게, 안에서는 상전처럼. 이게 제닉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2. 대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SUV냐, 전용 MPV냐. 사멸의 가치. 산타페, 소렌토? 좋은 차죠. 하지만 사멸은 솔직히 비상용 아닙니까? 바닥이 높아서 무릎이 가슴에 닿는 그 고통. 반면 제닉스는 애초에 사람 태우려고 만든 MPV입니다. 바닥이 낮고 평평해서 사멸의 성인이 앉아도 사람답게 갈 수 있습니다. 2열의 품격. 산타페 6인승에도 독립 시트는 있지만 종아리까지 받쳐주는 파워 오토만 레그레스트? 이건 급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 여행 갈 때 와이프가 어디 앉고 싶어 할지 답은 정해져 있죠. 3. 대수입 라이벌, 혼다 오디세이, 토요타 시에나. 가격의 장벽, 가성비 폭격. 시에나 좋죠. 하지만 7천만 원 넘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제닉스는 동남아 가격 기준 4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시에나의 핵심 기술과 공간감을 2천만 원 넘게 아끼면서 가져온다? 이건 수입차 시장의 생태계 파괴 중 수준입니다. 4. 파워트레인 비교. 1.6 터보대,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내구성과 연비. 국산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으로 힘을 쥐어짜는 방식입니다. 반면 제닉스는 2.0 자연흡기 기반의 토요타 5세대 하이브리드죠. 고속도로 연비는 비슷할지 몰라도 시내 연비와 장기적인 내구성은 하이브리드 조상님 토요타가 한 수위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챕터 8. 좋은 것만 보입니까? 이노바 제닉스 계약 전 반드시 따져볼 함정들. 형님들, 오토랩이 여기까지 칭찬만 하니까 이 차가 무슨 카니발 잡는 무결점 신차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완벽한 차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형님들 눈에 낀 콩깍지 아주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1. 후륜 토션빔의 한계. 카니발 승차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이 차 뒷바퀴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소렌토는 후륜 멀티링크를 써서 요철 넘을 때 아주 세련되게 넘어가죠. 하지만 제닉스는 세미 인디펜던트 토션빔입니다. 혼자 타고 다닐 땐 뒤가 통통 튀는 경운기 감성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칠명이 꽉 탔을 땐 그나마 눌러줘서 괜찮지만 혼자 출퇴근용으로 쓰실 형님들은 이 승차감 반드시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2. 엠브 EH 차단 능력. 엔진 소리가 하이패스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정숙성입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조용하겠지? 도심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 밟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 자연흡기 엔진이라 힘을 쓸 때 엔진 회전수를 꽤 높게 씁니다. 이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부밍음 솔직히 좀 큽니다. 게다가 타이어 소음과 외부 소음 차단 능력이 국산 준대형급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5천만 원짜리 수입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는 소리 가족들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3. 실내 소재의 현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플라스틱. 인테리어 사진 보면 아주 고급스럽죠. 갈색 가죽이 덮여 있어서 와 고급지다 하시겠지만 손 닿는 곳 조금만 내려가면 하드 플라스틱 천지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이나 문 아래쪽 소재는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저렴한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나는 손끝에 닿는 모든 게 부드러워야 한다는 형님들, 제닉스 실내 소재 보고 실망하실 가능성 99%입니다. 4. 인포테인먼트의 구닥다리 감성. VG의 이 시절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질 보십시오. 이거 2016년 신차 맞습니까? 마치 10년 전 피처폰 카메라로 보는 듯한 저 해상도 화질은 형님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겁니다. 화면 인터페이스 역시 현대 기아의 그 화려한 UI를 보다가 이거 보면
내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5. 결정적인 함정.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형님들, 이게 제일 큽니다. 2차, 아직 한국 출시 소식이 없습니다. 동남아와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만든 전략 모델이라 지금 당장 형님들이 사고 싶어도 병행 수입을 하거나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왜 한국에 안 들어와? 라는 원망 섞인 질문. 저도 토요타 코리아에 묻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형님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챕터 9. 그래서 형님들, 결론 내드립니다. 진짜 구매 판단. 형님들, 이제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오토랩이 딱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마음 정하시면 됩니다. 1. 이런 분들은 한국 출시되면 바로 계약서 사인하십시오. 카니발 덩치는 부담스럽고 소렌토 사면은 좁다는 형님들, 전장 4.7m대의 운전 편의성과 2850mm 휠베이스의 공간 마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름값에 한 맺힌 아빠들, 7인승 차로 리터당 20km 연비 찍으면서 가족들 데리고 전국 일주하고 싶은 분들에겐 이 차가 신세계입니다. 2열 상전 대접이 최우선인 분들, 이 가격대에 오토만 시트와 개인 테이블까지 갖춘 이동식 라운지는 제닉스가 독보적입니다. 2.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승차감이 삶의 질인 형님들, 후륜 토션빔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의 묵직하고 부드러운 하체를 기대하신다면 시승 후 뒷목 잡으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급감이 중요한 분들, 실내 하드 플라스틱과 구닥다리 인포테인먼트 화질을 견딜 수 없다면 차라리 돈 더 보태서 시에나나 국산 하이리무진으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3. 이런 분들은 경쟁 모델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 제닉스는 아직 한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싫다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정답인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대기표부터 잡으십시오. 결론 이노바 제닉스. 한국 아빠들이 미치게 기다릴 독사과. 오늘 오토랩이 분석한 토요타 이노바 제닉스 세 가지로 딱 요약하겠습니다. 핵심 강점: 7인승 가족차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극한의 효율성, 20km/L과 비즈니스석 부럽지 않은 2열 패키징입니다. 확인할 약점: 한국 시장 미출시라는 절망적인 상황과 원가 절감의 흔적이 느껴지는 하체 구조 및 실내 소재입니다. 오토랩 최종 판단, 카니발의 대안을 찾는 분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구성은 없습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이 차를 4천만 원 중후반대에만 들여온다면 국내 미니밴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브랜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같이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끝.